혹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그 상황이 해소될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빚을 갚을 방법을 현재 찾고 계시거나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빚 독촉을 받고 계시다면 그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지 오늘 금성회생센터 대표 변호사 하윤홍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개인의 경우에는 그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그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어떤 선택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채무가 얼마인지, 또는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기에게 가장 그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적이고 주기적인 수입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기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개인 회생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전혀 수입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과 별개 기관으로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기본적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은 이제 채무자 수입에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최저 상계비를 뺀 나머지를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 파산은 이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해서 빚을 청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개인 회생의 경우에 채무를 다 변제하면 이제 정상인으로서 금융생활이 가능하고, 또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회생은 어떤 분이 신청하면 좋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개인 회생은 이제 채무자한테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또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인데, 모든 사람이 이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채무 요건이 있는데,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 없는 채무가 5억 원 이하, 또는 이제 담보 있는 채무가 10억 원 이하야만 됩니다. 만약에 담보 없는 채무가 5억 이상인 경우, 또는 담보 있는 채무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직업의 어떤 제한은 없지만은 일정한 주기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개인 회생의 장점은 첫째, 그 법원의 그 금지 명령에 의해 가지고 빚 독촉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빚 독촉이 금지된다는 것은 채무자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그 최저 상계비를 제한 그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이제 변제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개인회생은 이제 채무자 수입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좀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개인 회생은 꼭 금융 채무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금융채무뿐만 아니고 개인 간의 채무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에 금융권으로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1금융권, 2금융권으로부터 또는 3금융권으로부터 채무가 있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그러면 그 개인 간의 그 거래로 인한 공증서라든가 판결에 의한 채무는 포함할 수가 없어서 채무자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 간의 채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보다는 개인 회생으로 가는 게 적합합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의 장점과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파산의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은 기본적인 그 경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계좌를 개설한다든가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번에 면책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또 면책 결정이 내려져서 복권이 되면은 신분상의 이제 제약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책 결정 후에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이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은행에 계좌도 개설할 수가 있고 또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내 가족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그 파산을 한다 그래서 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전혀 그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현재 수입이 없어서 빚을 전혀 갚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예전에 그 빚을 다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꼭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개인 파산 경우 신분상의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개인 파산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파산자로서만 등록됐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되지만 면책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정말 아주 가끔은 있거든요.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산만 선고된 사람들에게 신분상 제약이 따르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한 한두 가지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생활들을 할 수가 없을 맞다. 신용불량자로서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개인 파산 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개인 파산 제도의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지 이런 그 파산 제도의 좋은 점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파산 제도의 장점은 없는 거죠. 혜택이 없는 거죠.